안녕하십니까. 법무위의 노계성 변호사입니다. 결국 도박 사이트 사장으로 기소가 된 경우에서는 이 도금 규모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장의 경우 먼저 붙잡히는 경우보다는 직원이 먼저 붙잡혀서 직원들에 대한 순차적인 체포, 구속, 수사 진행이 된 이후에 나중에 도박 사이트의 실체가 밝혀져서 이 사장이 뒤늦게 체포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제가 직접 한 사안 같은 경우도 도박 사이트를 그만두고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뒤늦게 체포가 되다 보니 그 직원이 이제 수사기관에 수사 협조를 하면서 이제 사이트의 실체가 밝혀지고 도박 사이트 사장이 뒤늦게 체포가 돼서 수사를 받게 된 경우가 있었는데요. 문제는 직원의 경우는 도금액 부분이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수사 협조를 하면 금방 집행유예로 풀어줄 수 있다 이렇게 회유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금 규모가 굉장히 부풀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실제 도금 규모가 1,000억 정도인데 한 5천억 정도 된다라고 부풀린다든지 아니면 5천억 정도가 아니라 뭐 1조가 넘어간다라고 부풀린다든지 이게 왜 부풀려지냐면 제가 한 가지 이제 표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서면에도 자주 언급하는 표인데요. 회원들이 입금한 1차 충전 계좌가 있는데 보통 뭐 도박 사이트의 직원으로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통장을 한 개만 쓰지는 않습니다. 통계를 한 장 쓰고 그 다음에 연결 계좌 2차 계좌로 보내고 2차 연결 계좌를 이제 보관 계좌, 이제 서브 계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시 3차 계좌로 옮긴 다음에 롤링 계좌를 계속 돈을 롤링하는 거죠. 롤링 계좌로 돈을 옮기고 다시 마지막에 고객들에게 베팅한 금원에 따른 어떤 적중한 사람들한테 환급을 해주는 출금 계좌로 나뉘는 거죠. 그러니까 통장이 최소 4개 이상이 필요한 겁니다.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통장이 여러 개가 이제 돈이 이제 흑임이 올라가거든요. 문제는 1차 충전 계좌에 있는 돈을 그대로 2차에 옮기고 3차에 옮기고 4차에 옮기기 때문에 1차 충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예를 들면 뭐 1,000억이다. 근데 이 1,000억을 그대로 갖고 있다 보면 통장 사고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통장을 빌려준 사람이 나중에 뭐 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계좌를 막아버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계좌가 막혀버리면 그 안에 있는 돈들은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도박 사이트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직원들은 도박 사이트의 계좌, 충전 계좌를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계속 바꿔줍니다. 그렇게 바꿔주는 과정 속에서 2차 연결 계좌로 돈을 이체시키는데 1차 입금된 금액이 1,000억인데 2차 연결 계좌는 1,000억, 그리고 3차 연결된 계좌도 1,000억, 4차의 계좌도 1,000억, 그러면 합치면 4,000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1차의 충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1,000억밖에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2차, 3차, 4차 롤링 계좌에 입금된 금액까지 합산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실제 베팅 금원으로 받은 금원의 한 10배, 20개까지 과다 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재판 과정에서 이 도금액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이 도금액 부분이 나중에 조세범 처벌법에서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경찰에 이제 수사 지휘를 다시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1차 충전 계좌가 무엇인지, 도금 규모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재확인을 하라고 다시 수사 지휘를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수행한 경우도 1심 공판 과정에서 한 1,500억 정도로 기소가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사실 사장이 아니라 직원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운영진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가지고 마치 사장에 준하는 것처럼 기소가 된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실제로 23억 원 정도로 공소장 변경을 시킨 경우도 있고요. 공소 금액이 이제 도금액 부분이 1조 4,892억인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3,455억으로 이제 도금액을 감축시켜서 1심 공판 과정에서 이제 공소장 변경을 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특가법 위반 혐의로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를 해서 벌금형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 도금액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충전 계좌와 롤링 계좌를 구별을 해야 되고 이 구별을 하려면 우선 수사보고서에 대한 어떤 분석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걸 분석을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계좌를 열어서 봐야 됩니다. 저희 법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런 부분까지 다 검토의 필요성, 왜냐하면 도금액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자, 이제 두 번째로 중간관리자급 직원이 아닌 이제 하위 게시판 관리, 어떤 충안전 업무만 담당한 직원 같은 경우에서는 자수를 하고 수사에 협조한 경우 구속이 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의 직원이 조사받는 경우에는 직원이 먼저 조사받고 먼저 재판받는 사람이 집행유예를 먼저 받은 이후에 다른 직원들이 후속 재판을 받는 것이 양형에도 조금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가담 기간이 얼마 안 됐는데 이 사람이 먼저 실형이 나와버렸다. 그러면은 그 뒤에 붙잡혀서 조사받는 모든 사람이 다 실형이 나오는 거고 먼저 재판받는 사람이
가담 기간이 뭐 한 2년 정도 되고 2년 6개월 정도 3년 정도 되는데 만약 이 사람이 뭐 집행유예가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보단 가담 기간이 적은 사람은 또 당연히 이 사람이 집행유예 나왔으니 나도 집행유예 해달라. 이런 어떤 변론이 되는 것이죠. 법원에서는 균형, 형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판받는 장소에 따라서도 약간의 형량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서울중앙 사건, 서울이나 어떤 수원 이런 쪽에서 재판을 받으면 서울 쪽에서는 수원은 큰 사건이 많기 때문에 도박 사이트 사건의 경우가 조금 경미하게 선고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방 쪽 경우에서는 형량이 굉장히 적은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센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부분도 부산 쪽에서는 일부 재판부의 경우에서는 굉장히 형량을 세게 보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제가 권유하는 기본적인 대응 방안은 첫 번째로 자수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자수서 샘플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지금 보여드릴 건데요. 문제는 자수서를 제출하는 방식도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하는 사건 중에서는 자수를 하려고 마음 먹고 수사기관에 연락을 했는데 수사기관에서 전화를 해갖고 아 좋다 자수할 거냐 그럼 커피숍으로 나와라 식으로 해갖고 경찰서가 아닌 외부에서 만나자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외부에 이제 간단 말입니다. 커피숍 같은 데 딱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와서 체포를 하죠. 그러면 그게 자수가 되느냐? 자수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밖에서 잡았고 이런 부분을 굳이 자수로 인정을 해갖고 입증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수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고 자수를 하겠다고 전화만 해가지고 일정을 잡고 어떤 커피숍 밖에서 그냥 체포됐기 때문에 외관상 보면은 자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 경찰서 밖에서 그냥 체포당한 것과 같은 외관이 형성이 됩니다. 실제로 그래갖고 자수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제가 찾아가지고 이거 자수한 거 아니냐라고 해갖고 재판 때 변론을 해갖고 자수에 준하는 어떤 양형 참작 사유가 인정된 경우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직원으로 조사받는 경우는 되도록이면은 다른 사람 직원 중에 한 명이 이미 체포돼서 이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이제 알게 된 경우는 아직 조사받지 않거나 조사를 받아야 될 상황이 있는 다른 직원분들의 경우는 반드시 자수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수서를 먼저 등기 우편으로 배달 증명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되도록이면 변호사를 선임하셔가지고 최초의 어떤 경찰 조사 과정부터 쭉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까지 제 유튜브 영상을 봐주신 분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본인이 상한 그 어려운 상황에 대해 문자로 딱 주시면 제가 그걸 보자마자 어떤 상황인지 즉각적으로 거의 알아챌 수가 있어요. 하도 상담도 많이 하고 많은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 제가 그 과정에서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변호사가 필요가 없는 사안, 추가적인 비용을 의뢰인분께서 낭비하지 않아야 될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라고 제가 간단하게 코멘트를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우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상담을 받고 방문 상담의 경우도 자료 검토를 요하거나 이런 어떤 복잡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웬만하면 비용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제 유튜브를 보시고 뭔가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의 경우는 제가 어떤 봉사하는 생각으로 자문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